화면에서 잠시 보셨던 얼굴에 반쪽 가면을 쓴 유령이 등장을 하죠. 사실 얼굴 반쪽이 괴물이에요. 항상 유령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그 여가수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그 여가수에게 음악적인 자신의 음악의 천재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을 전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가수는 따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애틋한 마지막 장면에 너무 여가수를 사랑해서 떠나보내요. 자기 혼자 그 아픔을 되새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페라 유령은 역시 가스통 르르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어서 이 사람 원래 기자였었는데요. 그래서 추리 소설을 그렇게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는 얼굴 반쪽이 괴물인 흉측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 괴물은 여가수를 사랑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들은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유령이 한 짓이다라는 내용의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잠깐 봐도 몸에 소름이 그냥 쫙 오죠. 예, 맞아요. 빅4의 마지막 작품은요, 미스 사이공이라는 작품입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고요. 2007년에도 전국 투어를 다닐 예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역시 자료 그림 좀 준비해봤습니다. 미스 사이공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베트남 전쟁에 맞춰서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비 부인에서는 일본인 그 창기죠. 그 미국 군인을 사랑하는 일본 창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뮤지컬에서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참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패전을 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7살 난 베트남 소녀와 미군 병사가 상해에 빠졌다가 전쟁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 베트남 소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호녀라가 되죠. 그래서 그 호녀라를 아버지에게 보내기 위해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미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하거든요. 미국 여자랑. 그래서 이 엄마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데려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모성애라고 얘기하죠. 엄마의 그 희생정신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뮤지컬 팬들을 울리게 했었던 내용이죠. 특히 우리나라 공연이 또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중장년층, 특히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작품을 보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헬리콥터가 뜨는 장면이요. 아주 그 장면이 저 압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연에서는 영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원작에서는 실제 헬기 모양의 그 세트가 소품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베트남이 패망하는 날 미군 병사들이 헬기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무대에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 같은 큰 전쟁을 겪었던 나라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가슴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네 작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빅4라고 해서 아주 큰 흥행을 기록했던 뮤지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올린 매출액이 엄청나요. 그 규모가 거의 오페라 유령 같은 작품은 지금 인류가 만든 모든 영화, 연극, 뮤지컬 합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린 작품입니다. 4조 원에 가까운 티켓을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2위는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스타워즈냐, 뭐 킹콩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반지의 제왕이냐, 해리포터냐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그 영화, 연극 통틀어서 가장 표를 많이 판 2위는 캐츠예요. 예. 뮤지컬이네요. 네, 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놀라시는데 뮤지컬은 티켓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4조 원 중에 내가 보탬이 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밖엔 또 어떤 뮤지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빅4 이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히트 뮤지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중적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됐었던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이 있습니다. 마마미아라는 작품인데요. 그렇죠. 예, 역시
마마미아 같은 경우는요, 팝 뮤지컬이라고 장르를 구분합니다. 팝 뮤지컬 하면 보통 팝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팝 뮤지컬이란 말은 흘러간 옛날에 왕년에 즐겨 듣던 음악들을 가져다가 뮤지컬로 만든 것을 팝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요. 런던에 가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이 We Will Rock You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퀸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런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동물원 아시죠? 네. 예, 그래서 동물원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동물원도 우리나라에 공연이 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김광석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팝 뮤지컬은 한 특정한 음악가의 음악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대에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들로 꾸민 경우도 있습니다. 달고나라는 뮤지컬은 아마 그 7, 80년대 인기 있었던 대중음악 가지고 7080 콘서트 보듯이 볼 수 있는 작품인데, 그런 작품 보시면 아마 옛날에 내가 즐겨 듣던 음악인데 조용필 음악도 나오네 라고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락 음악으로 갖고 만든 경우도 있어요. 뮤지컬 하면 다들 막 이렇게 뭐 넥타이 매고 여자분들은 드레스 입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락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역시 자료 그림 준비했습니다. 어제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보여줘봐. 니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봐봐. 하늘나라 높은 분이 말해봐요. 이곳에서는 어떻게들 살고 있나. 부처님도 하나님과 함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예수가 죽기 7일 전의 행적을 락 음악과 파격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원래 처음에 서양에서 음반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예수 역으로 그 이안 길런이라는 디퍼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헤비메탈 밴드의 싱어가 예수 역을 맡았다고 해요. 우리로 치자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H.O.T 멤버 한 명이 예수 역을 맡은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 이야기,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로 바꿔서 만들어낸 것이 이 작품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악마가 아니라 계산하기 좋아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유다 같은 인물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가서 예수님 돌아가셨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인 어떤 약삭빠른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또 자료 그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창작 뮤지컬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혹시 창작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작품 있으세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예, 조용합니다, 저희는. 고종. 명성황후가 있죠. 예. 창작 뮤지컬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명성황후 자료 그림도 좀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네.